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LG전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LG전자가 고점을 찍고 작년 하반기 이후로 많이 꺾였습니다. 이렇게 주가가 흘러내린 데는 이 LG전자의 주력 사업인 이 홈 어플라이언스 이쪽이 나름대로 중국의 이런 프리미엄급 가전시장 침투에 의해서 어느 정도 견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다가 특히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이 비싼 프리미엄 이 가전을 소비해주는 쪽에서 경기 침체가 좀 보여지면서 이 작년 하반기에 이런 고급 가전들 수요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타격을 직격으로 받을 수밖에 없었죠. 전반적으로 그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 이 부유층을 중심으로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뜻은 프리미엄 가전들이 다시 한번 판매율이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 프리미엄 가전에서 이 LG전자가 경쟁하고 있는 상대는 바로 LG전자를 이 스마트폰 시장에서 퇴출시키게 만든 바로 그 중국의 제조업체들입니다.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것이죠. 지금 보시게 되면 1분기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매출액이 이 가장 큰 부분이 역시나 이제 이 홈 어플라이언스 즉 가전 쪽이죠. 고급 가전 쪽인데 이쪽이 전체 매출액의 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 이후로 다른 뭐 TV 쪽 그쪽 분야와 그다음에 자동차 전장 쪽이 있죠. 지금 보시게 되면 이 프리미엄 가전 쪽 이쪽이 전체 매출액의 40% 정도를 차지했고 그 TV 쪽과 오디오 쪽이 16%, 그다음에 전장 쪽이 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전장 쪽은 앞으로 성장성이 큰 시장이기 때문에 그 성장성에 따라서 자연 성장하는 부분이 있고 해서 여기에 대한 투자를 늘리겠다고 하고 있고 또 실제로 이 그 LG전자 쪽에서는 이 전장 쪽에 그 다른 이 그러니까 TV나 가전 쪽에 투자하는 것만큼의 투자비를 늘려서 올해 한 1조 원 넘는 돈을 투자해서 개발을 하고 또 신제품을 내놓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렇게 되면 그 지금 이 전장 쪽에는 뭐 매출 10조를 이제 목표로 하고 있고 그 실제로 그 영업이익률이 10% 그러니까 1조 원이 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장 쪽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기도 하지만 LG전자도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성과가 곧바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 외에 지금 현재 이 LG전자를 먹여 살리고 있는 프리미엄 가전 쪽은 빠르게 중국 그 가전업체들에 의해서 잠식당하고 있습니다. 이 잘 만든 제조업체가 갖고 있는 한계를 보여주는 건데 물건을 단순히 잘 만들기만 하는 걸로서는 이미 LG전자는 스마트폰 사업 쪽에서 중국 업체들한테 따라잡혀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프리미엄 가전 쪽에 가보시면 LG전자는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하고 있고 오히려 삼성전자는 아주 보수적으로 LG전자가 새로운 가전에 도전을 만들어 놓으면 그걸 잽싸게 그 카피하는 카피캣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LG전자가 우리나라 가전 중에서 가장 앞서 있는 회사이고 또 그 도전적인 마케팅을 하고 있고 또 그런 도전적인 제품들 또 신제품이나 새로운 그 생활 가전을 그 소비자들한테 그 사용해 보라고 제안을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로운 가전 시장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이 프리미엄 가전 쪽에서 LG전자가 해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이제 이쪽에서 갖고 있는 그 에어컨 분야에서 뭐 세계 1위 이런 것들이 그 냉난방 공조 시스템에 있어서 뭐 세계 1위 업체로서 이제 그 요번에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인공지능 AI 데이터 센터 건립에 있어서 또 스마트 팩토리 건설에 있어서 이러한 기술들이 그 주요하게 먹히고 있는 그런 기술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LG전자가 잘 만들기만 한 제조업체에서 이제 이런 디자인이나 또 그 새로운 그 소프트웨어 기술을 접목한 자기만의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즉 애플 같은 그런 충성 고객을 가진 제조업체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업 부분별을 보면 여전히 이
가전 쪽에 가장 큰 포지션으로 매출을 차지하고 있는데 작년 4분 요번 1분기 때 영업이익률이 10% 나오는 거 보면서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제조업체에서 쉽게 나오지 못하는 숫자인데 일반 그 프리미엄 가전이란 부분에서 영업이익률 10%를 달성해낸 거예요. 이거는 좀처럼 외국에서 보기 어려운 숫자였죠. 그런데 이렇게 한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이제 LG전자의 프리미엄 가전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일반 중산층이 소비하기에는 너무 비싸고 그래서 그런 중산층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 구독경제의 이런 플랫폼을 만들어서 이게 솔루션도 만들어서 이제 제안을 해주는 거죠, 소비자들에게. 예전에는 비싼 돈을 들여서 사용했던 이런 가전들을 월 회비 얼마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준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점자적으로 이런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적은 돈이 나가는데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효용은 그 비싼 돈을 들여서 사는 그 프리미엄 가전을 집안에 들여놓을 수 있게 되고 그 효용을 매일 느끼면서 그러다 또 실증이 나면 몇 년 만에 또 갈아치우고 즉 재구매가 발생하고 그렇게 해서 나온 그 중고는 중고대로 또 판매를 해서 또 나머지 잔금을 다 회수하고 그렇기 때문에 LG전자로서는 이 구독 경제를 잘만 키우면 이 프리미엄 경제에서 나름대로 경쟁력을 가져가면서 쭉 갈 수 있다는 판단이 쓰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LG전자의 미래 성장성은 이 전장 쪽에서 나올 겁니다. 이 자동차가 전자장비화 되어 가고 또 전기차가 들어있다면서 점점 하루하루 지날수록 전기차가 이 자동차 시장의 주류가 되어 갈 겁니다. 그러면 이 전장 쪽에 들어가는 다양한 전자제품에 대한 소비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 전기차 업체와 끈끈한 사업적 협력 관계를 갖고 가야 되는 것이죠. LG전자는 그런 면에서 이 우리나라의 현대차와 기아하고도 끈끈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 시장은 삼성전자가 좀처럼 들어오기 어려운 시장이기도 하죠. 물론 삼성전자도 이제 현대차와 기아와 거래를 한다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각형 배터리, 전기차 배터리로 납품하기도 했지만 이런 가전 쪽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은 삼성전자가 LG전자에 비해서는 아직은 좀 딸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전기차와 관련해서 이 충전 사업부 쪽을 또 LG전자는 많이 투자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M&A를 해서 애플망고론에서 인수해서 하이비차저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충전기 사업에 직접 뛰어들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이 충전기 사업은 전기차 사업 다음으로 가장 큰 SOC 사업이기도 하고 이쪽 분야가 먼저 성장을 해야 전기차의 판매도 늘어나는 구조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LG그룹 내에 LG전자, LG유플러스, LG이노텍이 각각 전기차 충전 사업을 하고 있죠. 이게 중복 투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SK그룹은 이런 중복 투자에 대해서 이제 사업 구조조정에 들어가서 이 계열사별로 각자 경쟁력 있는 하나만 신규 사업을 하도록 이 조정을 하고 있죠. 자, 이 최대주주는 지주회사 LG입니다. LG가 33.67%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지배권이 안정화되어 있는 회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LG전자 주가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로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9만원대에서 10만원대 좁은 박스권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LG전자가 전장 쪽에서 이 자동차용 앱을 이제 기아 EV3인가요? 보급형 전기차에 납품을 하기 시작하면서 LG전자는 전장 쪽에서 잘 만든 제조업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그 소프트웨어를 고객 만족을 줄 수 있는 그런 회사로 성장을 하고 있고 이것은 소비자들이 충성을 하는 고객이기 때문에 LG전자의 이러한 웹 기술이나 이런 솔루션이 이 중간에 전기차를 만드는 제조업체가 함부로 깔 수가 없는 그런 기술을 발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LG전자가 굉장히 야근 머리를 잘 쓴 마케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을 볼 때 LG전자의 1분기 실적을 이번에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성적을 놓고 보면 적정 주가가 한 14만원 정도로 평가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G전자가 계속 주가가 10만원대 밑에서 빌빌거리고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LG전자의 이러한 가전,
이 잘 만든 가전이라고 쓰는 프리미엄 가전 쪽이 중국의 가전업체들에서 끊임없이 계속 공격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미 LG전자는 이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중국의 이 스마트폰 업체들의 공격에 벌써 중국 시장에서 퇴출되면서 결국은 이 스마트폰 시장에서 그 발을 뺀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면 때문에도 LG전자에 대해서 우려하는 투자자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 주가가 제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LG전자는 확실하게 체질을 좀 바꾸면서 예전에 잘 만든 가전회사에서 이제는 소프트웨어도 잘하는 그런 가전회사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면서 발전하고 있다는 부분을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